안녕하십니까. 경기도 AI 도민 강사 강희승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일잘러의 AI 활용법, 일 잘하는 사람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3편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번째, 창의성을 돕는 일잘러의 AI 활용법 함께 알아보시죠. 자, 창의성,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AI가 거짓말을 한다? 내가 원치 않은 정보를 자꾸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바꿔서 생각했을 때 다른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슬로건을 만드신다든지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를 생성한다든지 할 때는 이 AI의 창의성,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I를 창의적인 것들을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의성을 돕는 AI 활용 노하우. AI와 창의성의 관계. AI와 창의성.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을 그 이면을 보면 AI의 창의적인 능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례 분석을 첫 번째 시장 분석과 기회 발굴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타겟 고객을 분석하거나 또는 일정 플랜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에는 커스텀 챗봇 만들기, 나에게 맞는 맞춤형 비서처럼 여러분이 신입이던 아니면 팀장님이시던 임원분이시던 저희가 또 하나의 팀원을 놓고 일을 시키는 것처럼 AI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나만의 AI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활용으로 업무를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성을 돕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AI 활용. 자, AI와 창의성의 관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창의성을 대체하는가? 사람만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AI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노래도 잘 만들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에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사람을 대체할까? 아니면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과 논점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창의적인 컨텐츠가 나온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여기에서 또 약간 디자인 싱킹에서 다루는 그런 프로세스와 같은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발산적 사고입니다. 아이디어를 증폭시켜서 많은 양의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을 하는데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수렴적 사고인데요.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핵심 내용과 특정하게 선택할 내용을 내가 뽑아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수렴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발상을 한다든지 유추해서 사고를 확장한다든지 그리고 제약 조건을 활용해서 이거는 배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줘 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I와 함께 협업해서 창의적인 다양한 콘텐츠들, 아이디어 이것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내가 선택하고 다시 그 선택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확장시킨 아이디어를 다시 핵심으로 요약한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 다시 어떤 내용을 선별하고 그 과정을 필요하실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좋은 기획,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AI 기반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새로운 기획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창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케팅에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AI 활용 마케팅 시장 조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어떤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유사한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할 때
마케팅을 AI에게 시킬 수가 있겠죠. 시장 조사를 하시면 잠시 조금 전에 영상이 올라가면서 보여진 것처럼 다양한 출처 그리고 내용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 링크까지 서칭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케팅 팀에서의 추진 계획,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대한 기획을 3가지로 해줘 라고 이렇게 개수를 부여해서 3가지의 컨셉으로 아이디어, 컨텐츠 기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컨셉, 그리고 두 번째 컨셉, 그리고 세 번째 컨셉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나온 컨셉에 보시면 KPI, 목표 수치도 나와 있고 여기에 다양하게 알아서 기획에 필요한 카테고리까지 정해주면서 AI가 정보를 도출해 줍니다. 네, 앞에 있는 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래에 있는 시트로 내보내기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엑셀 시트로 넘어가면서 구글 시트에 연동되면서 이 기획안이 넘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업을 하신다거나 타 부서와 같이 뭔가 업무 조율을 하실 때 이렇게 어떤 핵심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온라인의 어떤 소셜미디어에 홍보하는, 프로모션하는 그런 내용을 컨텐츠를 기획하는 건데요. 가심비라고 하죠, 여러분. 심리적 만족도를 강조한 컨텐츠로 기획해달라고 해서 뽑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마케팅 그리고 이런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현실 가능한 그 손선풍기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획을 시켜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드라마 시나리오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기획한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활용하냐면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회의하기 이전에 어떤 회의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거나 또는 이 내용을 가지고 SNS에 쇼츠나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때 활용하셔도 되고요.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에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21일, 그리고 14일, 그리고 7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저희가 업무 진행에 맞춰서 어떤 일정 계획을 디데이를 정해놓고 AI에게 요구해서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일정별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장에서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잘 시키는 선임분들은 이 체크리스트를 굉장히 잘 작성합니다. 그래서 후임에게 뭔가 부하 직원에게 인파워먼트 할 때 업무를 이렇게 인수인계하거나 또는 시킬 때 체크리스트를 잘 작성해서 주고 일정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달 말까지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가정했을 때 3주 안에 그 체크리스트대로 일을 한번 해봐 라고 일을 주고 그것을 수행하면서 체크한 내용 중에 빠졌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더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선임이 챙기고 나머지는 부하 직원들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쁘지 않으면서 중요하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꼭 선임이나 임원이 아니셔도 지금 처음 일을 시작하는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경력사원처럼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것인데요. 계획,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AI가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야 되는 1박 2일 일정을 세우고 거기 관련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떤 거를 챙겨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좀 작성해봐라. 이렇게 AI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면 빠지는 거 없이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다 챙기실 수가 있겠고요.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앞에 얘기하다가 지금 뒤로 넘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주고 인파워먼트를 시켰을 때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이 그 일을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남은 일정 동안 업무를
조금 더 품질을 높이는데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한 안에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조직 안에서, 기업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업무 수행 방법입니다. 여기에 AI가 정말 빠른 속도로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활용 창의적인 사례 두 번째입니다. 타겟 고객을 분석하거나 또는 우리만의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타겟 고객 분석입니다. Z세대 20대 남성을 타겟으로 해서 페르소나를 5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제품을 기획하거나 이렇게 뭔가 홍보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제품이 완성되어서 출시되기 전에 이런 페르소나를 정하고 고객 분석을 해서 고객 니즈에 맞는 것들을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시곤 하는데요. 여기에서 직접 인터뷰를 나가거나 뭔가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분석하고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AI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겟 고객을 여러 개의 종류, 여러 명의 타겟 고객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도출을 해주는데요. 네, 첫 번째 타겟 고객, 제가 5개의 결과물 중에서 1번 그리고 4번 고객과 5번 고객의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고객은 가격 대비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나는 가격과 성분도 중요하지만 뭔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AI한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좋은 게 뭐죠? 일단 일을 계속 시켜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시켜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의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AI와 함께 페르소나를 분석하는 것을 함께 병행하고, 그리고 시장조사와 이것을 같이 믹스해서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 잘하는 사람들의 AI 업무 비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스텀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챗봇은 나만의 지침을 넣어놓고 그것을 수행하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AI를 쓸 때마다 반복적으로 핵심 주제, 이 내용에서 핵심 주제를 뽑아줘. 또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줘. 이 내용을 가지고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또는 이 내용에 들어갈 이미지를 생성해줘. 이 4가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매번 반복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단계별로 지침에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거기에 뭔가 그 내용만 쫙 넣으면 그 1번, 2번, 3번, 4번 단계를 AI가 스스로 실행하게 하는 나만의 정말 팀원, 나만의 비서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예시, 그리고 일정을 관리하거나 또는 질의응답, 고객의 불만을 대처하거나 또 늘상 하는 질의응답을 지침에 넣어놓고 답변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스텀 챗봇을 만드는 방법은 앞서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요. 업무 분석 방법론이나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지침에 넣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지침에다가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나는 마케터야. 아니면 나는 HR 담당자라서 고성과자인 직원을 뽑기 위해서 늘상 면접 질문을 뽑아야 되고, 서류 전형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야 되고, 채용 공고를 내야 돼. 뭐 이런 것들. 나는 HR 담당자야. 또는 나는 경영 지원자야. 나는 또 영업 지원 파트에서 일해.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나는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지침에다가 함께 넣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지식이나 데이터를 업로드해 두시는 건데요. 보통 커스텀 챗봇을 만드는 챗 GPT의 GP터스나 또는 제미나이의 잼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많이 만드실 텐데요. 물론 퍼플렉서티라든지 다른 툴에도 커스텀 챗봇을 만드는 기능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식을 업로드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채용이나 이런 HR 업무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성과자를 뽑았던 어떤 분들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우리 회사에서의 인재상, 우리 회사에서 보고 싶은 채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기존의 좋은 성과 사례들을 파일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AI가 답변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같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넣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테스트와 계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부족한 게 있거나 뭔가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계속 수정해서 다시 저장해서 쓰시고 또 보완하고 싶으실 때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미나이 잼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창에 기한문 작성하는 챗봇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제 위에 보시면 이 잼스 챗봇의 이름을 넣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침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역할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스로 수행한다든지 제약사항이라든지 다양하게 내용들을 쭉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는 결과는 어떻게 생성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넣는 칸이 있고요. 아래 보시면 파일이 4개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는 파일을 올려주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 어떤 자료들을 넣었냐면 기존에 보고서나 문서를 작성하는 지침이 있는 파일을 넣었고요.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의 어떤 문서 작성하는 지침을 넣어둔 파일 2개를 함께 넣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한문을 작성할 때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근거로 해서 결과물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챗 GPT의 지피터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분이 해외 영업 담당으로서 항상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바이어를 늘 찾아야 되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챗봇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국의 블렌더 제품을 찾아주고 소형 가전제품과 주방용품을 취급하는 베트남의 바이어를 찾아줘. 그런데 중소기업으로 어떤 창고가 있어야 되고 독점 수입이 가능하고 소매 네트워크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 찾아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또는 뭐 웹서칭을 함께 해서 정보를 함께 도출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를 찾는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 하나를 여러분이 채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다음 사례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례로는 고객 불만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겁니다. 고객의 불만을 계속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정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지피터스에다가 던지면 얘가 알아서 고객의 유형별로 그 고객에 맞는 어떤 답변, 고객에게 답을 할 수 있는 초안을 작성해 주는 그런 챗봇을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만드신 다음에 뭐 이메일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 여러분이 고객에게 우리 회사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품권을 고객에게 지원을 해준다. 우리 회사는 반품 배송비만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는 지원이 없다. 이런 회사만의 규정도 지침에다 넣어 놓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답변을 생성해 주는 그런 챗봇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AI 활용. 창의적으로 일하는 AI와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리고 나만의 커스텀 챗봇을 만들어서 정말 나의 직원처럼, 내가 신입사원이지만 나만의 직원처럼 두고 쓸 수 있는 AI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어떻게 무엇을 질문해야 내가 얻고 싶은 결과물이 나올까? 그리고 무엇을 나는 얻고 싶고 내 고객의 니즈, 그리고 고객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가치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의성을 돕는 일 잘하는 사람들의 AI 활용법 어떠셨나요? 네, 3번째 파트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그리고 회의 후에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영상이 앞에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